더불어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. 지금 당장 이것을 다시 꺼내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. 이제 2학기입니다. 1학기와 2학기 꽤 달라요. 차이가 좀 나거든요. 어떤 부분에서 1학기의 아이들과 2학기의 아이들이 다른지, 신체적인 성장 제외하고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. 바로 적응면, 학습면, 그리고 교우관계 면이에요. 학교 적응 측면에서 1학기 초에는 우리 아이들의 심리적 적응이 중요한 시기였어요. 새 선생님, 새 교실, 새 친구들이라는 이 모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했고 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아이들이 바짝 긴장했던 시기였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새 환경에 잘 적응하기를 우리 부모님께서 응원하고 또 지지해 주셨다면 2학기는 적응적 양상이 약간 달라지거든요. 이 심리적인 긴장도가 1학기 때와는 사뭇 달라지죠. 이미 익숙해진 교실에서 이미 친해진 친구들 그리고 편안해진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긴장보다는 약간 붕 뜬 느낌으로 2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. 이 심리적인 긴장도가 낮으면 행동에도 긴장도가 떨어지겠죠. 긴 겨울방학을 보내고 새 학년을 맞이했던 그 아이들은 2학기 땐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거든요. 여름방학 동안에 나태하게 보냈던 방학 휴유증을 2학기 초 학교 생활로 고스란히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. 그래서 다시 일상의 리듬을 되찾고 조금은 더 엄격한 규칙을 아이가 빨리 다시 몸에 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. 그래서 1학기 초에는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원을 좀 해주셨다면 2학기에는 규칙적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주도적으로 이행하는 공부 습관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. 자, 두 번째는 학습에 대한 태도와 동기도 사뭇 달라집니다.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던 게 1학기 초였다면 2학기에는 뭐 사장님처럼 앉아있는 아이들 그리고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아이들 종종 발견할 수 있거든요. 물론 1학기 때도 있긴 있지만 책상과 한 몸이 된 아이를 발견한 선생님 접니다. 그냥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. 아이가 바로 앉아서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. 자, 이건 학습 동기가 1학기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시기적인 이유로요. 또 다른 이유는 1학기 때에 비해 2학기 때는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이때 심화된 내용은 대부분 1학기 때 학습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는 거거든요. 그래서 1학기 때 완전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2학기 공부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. 어렵게 느껴지면 학습 동기 또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학습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학기 때 학습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특히 결손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교우관계 측면이에요. 1학기 때는 아이들이 본인의 성향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이 친구 저 친구 안면 있는 친구 친구의 친구 이렇게 억지로 막 관계 맺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뭐 3명 4명 더 많은 무리 이렇게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요. 거의 필사적으로요. 이때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성향과는 상관없이 어떤 무리에라도 좀 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무리 속에서 또 소속되었다가 또 이탈되었다가 굉장히 반복이 자주 됩니다. 그렇게 1학기를 보내다가 자 이제 2학기가 되면 그동안 서로의 성향도 좀 파악을 잘 했고 자신과 잘 맞는 마음 맞는 친구를 찾았어요. 특히 저학년은 마음 맞는 친구를 좀 늦게 찾는 경향이 좀 있어요. 자, 많은 아이들이 학급 내에서 진짜 친한 친구, 조금 친한 친구 또는 대면대면한 친구 이렇게 우정의 급수가 좀 나눠지면서 단단해지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 중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1학기에 비해 2학기 때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약간 증가하기도 해요. 그래서 1학기에 비해서 조금 더 가정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말 한마디로 또는 행동 하나로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진 않는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법을 수시로 좀 상기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1학기에 비해 2학기 때 조금 더
더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셔야 하는 이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보면, 첫 번째는 나태함이 다시 성실함으로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조금은 엄격하고 명확한 생활규칙 인지시켜 주시는 것. 두 번째는 아이들 학습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아이가 어려워한 부분은 없는지, 공부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. 세 번째는 우리 아이가 교우 관계에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, 또 관계에 너무 목매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평소에 대화 많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더불어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. 지금 당장 이것을 다시 꺼내세요. 설마 버리신 건 아니실 것 같고요. 바로 1학기 생활 통지표입니다. 이미 다 읽어보셨잖아요. 그런데 그때 읽어보셨던 느낌이랑 또 새학기를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서 읽어보실 때랑 약간 달리 읽힐 수 있을 거거든요. 무엇을 보시냐면요, 수행평가 결과를 다시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약간의 결손이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, 있었다면 방학 중에 우리가 좀 보완을 했는지, 그런데 이걸 봐도 좀 잘 모르겠다, 더 정확하게 아이 수준을 좀 알고 싶다, 그러시다면 디지털 교과서 들어가셔서 각 과목, 특히 수학 1학기 교과서 들어가셔서 단원평가 문제 한번 살펴보세요. 문제 몇 개 안 되거든요. 우리 아이들이 다시 푸는데 한 15분 내외 충분할 거예요. 이 단원평가 부분을 출력하시거나 또는 스마트패드로 그냥 바로 풀어보는 것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. 그 부분을 거의 다 맞으면 돼요. 이렇게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통지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담임선생님께서 구구절절 굉장히 정성스럽게 적어주신 문장들 보이실 거예요.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요.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. 그리고 읽어만 보시면 안 되겠죠. 아이의 강점이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. 그 부분을 아이한테 한번 다시 인지시켜 주시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했구나, 친구를 잘 도와줬구나, 독서 습관이 참 좋았구나, 2학기도 화이팅 해보자 하시면서 어깨도 한번 톡톡 쳐주시고, 그러시는 게 피그말리온 효과, 긍정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, 이런 거죠.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 잘하는 부분 더 잘할 수 있게, 또 부족한 부분은 조금 메우면 되니까 이 부분은 인지하고 있으면서 시작하면 좋겠죠. 자, 그럼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2학기를 응원드리며, 이제 2학기는 아이들 또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!